대선이 이제 4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가 확인되고 있고요. 양당의 경선은 오늘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주요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 후보가 2주째 역대 최다인 38%를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아직 대선의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예. 지금 민주당은 경선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재명 후보는 대선 본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도 본선형 전국 돌기 종교계 방문하기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은 지금 경선이 1차 경선이 끝났고요. 앞으로도 2차, 3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은 지금 경선 중에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탄핵의 국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과거 해구적 논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대선 본선에 맞는 구도가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돌리면 당연히 이재명 후보 쪽으로 지지율이 몰립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2차, 3차를 거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경선 효과를 봐가면서 결국 보수 후보가 한 명으로 좁혀지면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 판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예. 대선의 이슈나 성격도 그때 정해집니다. 이게 이제 미래지향적인 정책 이슈,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그때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만들어지고 나면 국민들께서 다시 판단을 하시는 시간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은 제가 볼 땐 추세를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정도만. 이재명 후보가 조금이라도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상향하는지 우하향하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민의힘 후보들도 총합이 2차 경선, 3차 경선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붙어 나가는지 이걸 관찰하시는 용도로 쓰시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조 원장께서는 경선 구도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추세 정도로 보겠다는 말씀이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를 흔들 만한 아무런 변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지금 부원장님 말씀대로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경선이 끝나서 후보 구도가 확정이 됐을 때 여론이 중요하긴 한데 이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이 경선이 진행이 되면 소위 말하는 컨벤션 효과, 아무래도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전통적 지지층,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지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경선이긴 하지만 국민적 관심도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승 효과가 조금은 발생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는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한덕수 대행까지 포함해서 보더라도 국민의힘 특정 후보가 이 지지율이 집결되는 양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되고 또 지금 거론되고 있는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해서 단일화 이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이 지금의 어떤 추세,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를 크게 흔들 만한 변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있는 이 토론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국민의힘 경선 토론이 관심은 끌고 있지만 이것이 국민들이 보수를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이 내용을 주고 있지는 못해서요. 본선이 되더라도 이 추세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양당의 대선 경선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4자 토론을 진행을 하는데 앞서 열린 1대1 토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치열한 공방이 있었잖아요. 특히 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책임론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4자 토론에서도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한 쟁점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순위 다툼이 치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4분 중에 2분만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 조사 결과마다 다 다르게 나옵니다. 순위가 다 다르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후보들끼리 첨예한 경쟁이 불가피한데 지금 2차 경선에서는 당원 50%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당을 지킬 사람이냐, 누가 보수의 가치를 복원할 사람이냐, 혹은 그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사람이냐 하는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두 가지 정도의 점이라고 보는데 하나는 탄핵 국면에서의 입장, 그다음에 어떤 처신을 했고 그 연장선상으로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게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고 후보들 간의 입장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토론회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는 다시 제가 볼 때는 되풀이 될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그거 외에도 지금 후보들 간에 견제가 불가피하잖아요. 네 분 중에 두 분이 올라가는데 지금 사실은 조사마다 1, 2, 3, 4등이 다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후보 개인에 대한 견제들이 집중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소 네거티브성인데 이게 당내 경선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후보가 좁혀져 가면서 점점 수렴되는 과정으로 가는 그 선상에 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각 후보들이 지금 당내 경선에서는 각 후보들이 내는 정책은 사실상 변별력이 별로 없습니다. 비슷하거나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상호간에 수렴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계엄과 탄핵 책임론과 관련한 발언들 직접 들어보시죠. 당 대표라는 사람이 사사건 건 대통령과 시비 걸고 깐죽대고 그래 하니까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어요. 홍준표 후보처럼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면서 대통령 기분 맞췄던 사람들이 계엄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이 탄핵과 계엄에 대한 책임론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주요 이슈가 될 거라는 거는 예상은 했지만 네. 사실 이제 저 공방이 어제 치열하게 벌어지긴 했는데 이 보신 분들의 기억에 남는 건 상호 두 분 간에 주고받은 그 인신공격성 발언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대 대선 경선에서 어느 당이든 간에 치열하게 경선이 벌어지는 경우엔 네거티브 공방이 좀 있죠. 뭐 예. 상대방 비위나 또 과거 행적, 발언에 대한 어떤 비판들은 있었는데 글쎄요, 제가 기억하기에 어제같이 이 상대 후보를 격하게 공격하고 인신 공격을 하는 정도까지 나간 사례가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와 이 홍준표 후보 간의 토론에서 기억에 남는 건 탄핵에 대한 책임론 또 몇 가지 정책적 이슈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깐족이란 단어, 아부라는 단어, 뭐 코바콩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사실 모든 관심과 내용을 흡수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토론회를 통해서 이 보수의 어떤 미래, 그러니까 탄핵과 비상계엄까지 이어지고 윤석열 정부가 파면으로 파국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돌아보고 평가하고 성찰하고 책임을 따지고 이건 중요한데 어제 토론과 같은 방식으로 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예. 국민들께서는 뭐 그런 토론회를 보고 그 토론에서 그 후보들을 통해서 보수의 미래를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오늘 진행되는 사자 토론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2인 경선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이 구도를 크게 흔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뭐 과연 이런 경선이 관심은 끌고는 있지만 이걸 흥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국민들이 이 경선을 통해서 보수 정당의 미래를 지금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흥행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보이신 조기현 부위원장의 의견이었는데 내일부터 어쨌든 뭐 당 대선 후보를 뽑는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선거인단 50%고요. 일반 국민 50% 반영이 되는데 이런 사자 토론 내용이 투표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글쎄요, 그거는요 지금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TV 토론이 영향을 과하게 미치던 시대는 저는 지나갔다고 지나갔다. 봐요. 예. 이게 1960년대 미국 대선에서 처음 케네디 후보가 예. TV 토론에서 그때는 TV가 막 보급되기 시작할 그렇죠. 때니까 이게 충격도 컸고 폭발력도 컸잖아요. 말 한마디에도요. 예. 지금은 뭐 매체 환경도 달라졌고 정보 유통 환경도 달라져서 사실은 SNS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유권자들이나 당원들이요 후보 개개인의 장점, 단점, 스타일을 되게 다 압니다. 그리고 지금 찬탄이니 반탄이니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도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TV 토론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봐요. 미미할 것이다. 예. 예. 기존에 있던 뭐 주요 흐름에서 일부 조정이 되는 수준이라고 보는데 예. 이게 이제 매체의 특성 때문에 그런지 후보들이 과몰입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기현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절제된 형태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위 있는 토론을 좀 해보면 어떨까 품위 하는 있는 바람을 토론. 저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뭐 거기서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서 공격하고 인신공격한다고 해서 예. 국민의 수준이 그걸 보고 뭐 지지를 안 했는데 지지로 간다든가 이러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경선 과정이니까 과열되는 양상이 있지만 2차, 3차라고 하고 나중에 한 분의 후보가 뽑히고 전체 보수를 아우르는 형태로 나아갈 때는 미래지향적 형태로 중도 확장형 형태로 바뀌어 나갈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토론이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지만 조기현 부위원장 보실 때는 어느 쪽으로 지향을 좀 해야 된다고 좀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예, 저도 뭐 조청래 부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방식의 토론이 뭐 이 경쟁하는 당 입장에서 보면 저 당의 경선을 저렇게 치를 경우에 본선에 오더라도 사실은 뭐 우리 당이 걱정할 정도의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드는 과정은 아니었다 이렇게 안심할 수도 있지만 예. 국민들 보시기에 정치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뭐 국민의힘 각 후보들의 입장에서도 볼 때도 어제같이 토론에서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서 이기는 토론이 아니라는 거는 뭐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굉장히 이제 격앙된 감정이 자제되지 않는 분위기가 장시간 동안 계속됐었거든요. 아마 어제 토론회 이후에 각 캠프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나 이 반성, 성찰이 있었을 것으로 보였고, 근데 중요한 것은 사자 토론회는 결국에 2인 최종 경선을 뽑기 위한 이 토론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찬탄 반탄이 2대2로 갈려진 상황에서 누가 올라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찬탄이든 반탄이든 각 이 지지하는 후보를 하나로 집결시키기 위한 이 전략적 필요한 것 같습니다. 토론에서 어떤 방식으로 당원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무당층 국민들에게 나를 탄핵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한 층을 대표하는 인물로 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확정되게 할 수 있게 좀 몰아줘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될 필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여전히 이제 견지하고 있고 예. 이 비상경 과정에서 그걸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안철수 후보가 일부 표를 가져갈 경우에는 사실 최종 결선에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아마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사자 토론을 통해서 분명하게 탄핵에 찬성하고 보수의 미래를 이제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여론을 만들어서 본인이 최종 경선에 가고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확정돼야 된다는 예. 여론을 얼마나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토론에서 얼마나 부각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 3명도 어제 3차 TV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좀 상호 비방보다는 차분한 정책 경쟁에 집중됐다 이런 평가가 많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후보들 스스로도 토론이 아니라 뭐 정책 간담회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차분한 가운데 진행은 됐는데요. 예. 뭐 격한 공방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후보들이 갖고 있는 뭐 비전이나 정책에 대해서 이 토론하는 뭐 자리였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교하고 에너지 정책 또 검찰 개혁 이게 주로 핵심 이슈로 떠올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같은 입장을 가진 부분도 있고 각 후보별로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미 동맹을 뭐 주로 한 뭐 실용 외교 이런 부분에는 공통적으로 비슷했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특히 실용적 외교 이런 부분을 강조했고 에너지 정책에서는 원전 관련된 정책에서는 각 후보가 약간씩 또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강력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세 후보가 또 일치된 의견을 보여주고 예. 있었고요. 그러니까 토론 자체가 국민의힘처럼 격한 공방을 통해서 관심을 끌지는 못하지만 뭐 정책 경쟁, 비전 경쟁이 후보 경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뭐 기대한다면 그런 정도의 토론이면 그런 뭐 요구에 부응할 만한 후보 토론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청래 부원장께서는 민주당 토론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아니 뭐 무난하게 하는 것 같아요. 좀 맥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뭐 서로 간에 네거티브한 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눈살 찌푸리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김동연, 김경수 후보는 뭐 성패보다는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개인의 이미지, 정치적 공간을 넓혀가는 기회로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 착한 이등 전략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적 공방으로 갈 건 아니고 어차피 포지티브한 정책 공방으로 가는데 제가 보는 건 이렇습니다. 뭐
TV 토론 내용에서는 별 주목할 만한 내용은 사실 없었고요. 단지 이재명 후보가 지금 본선 행보를 사실상 하면서 말씀으로는 우클릭 행보를 합니다. 성장, 기업, 잘 묻고 잘 살자 얘기를 하는데 법안에 대한 입장이나 정책적 입장은 전혀 변하지를 않았어요. 기본소득도 지금 당장 급한 게 민생이니까 조금 이따가 하자 이 얘기지 접은 적이 없고요. 노란봉투법 문제라든가 상법 개정안 문제라든가 가는 데마다 사실은 이율 배반적인 두 가지 주장을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 눈속임인데 TV 토론에서는 그 내용이 두드러지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 국민들의 좀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 있다 이 말씀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보도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잠시 후에 민주당 호남권 경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경선 내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낙승 가능성이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조 부위원장님,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이런 얘기 들려오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첫날 투표율이 충청, 영남에 비해서 많이 낮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이제 투표율이 거의 이 충청권 투표율에 근접할 정도로 올라왔고 아마 오늘까지 최종 집계를 하면 아마 전국 투표율 평균 정도에는 미칠 것으로 보여져서요. 네. 우려했던 만큼 낮은 투표율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낮은 이유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낮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크다 보니까 후보들 이 경선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약간 떨어진 부분도 있고 네. 지난 대선 경선에 비하면 지난 대선은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치열하게 이 경쟁을 하고 있었고 특히 호남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호남 지역 대표성까지 있어서 호남에서도 치열하게 붙어 있었었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관심을 끌 만한 요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지금은 워낙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가 두 번의 순회 경선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관심도가 떨어졌는데 예. 그 사이에 이제 각 후보들 또 당 중앙 차원에서 투표율을 독려하고 또 관심도를 높이면서 오늘 전당대회는 꽤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덕수 대행 출마론을 두고 정치권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한대행을 향해서 파렴치한 출마 간복이라고 비난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심판이 자꾸 선수를 뛸 듯 말 듯 해가지고 많이 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공직자의 책무가 뭔가를 언제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네,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도 한대행은 백전백패 후보다. 출마 포기를 좀 촉구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논평하기가 힘듭니다. 이 문제는 힘드십니까? 사실은 그 이재명 후보가 지적한 내용은 지나친 내용인 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한덕수 대행의 출마설이 계속 끊이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사실 국민의힘 경선의 흥행에 힘 빼기를 계속하고 있는 측면도 있었고요.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신당 창당설도 그런 역작용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이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본인이 결정할 사항인 거는 맞고요. 예. 근데 시기적으로는 좀 제가 볼 때 딱 맞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평생 공직에 있던 분이 정치권에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게 정치 기반이고요. 어떤 분들의 도움과 보좌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바로 딱 그만두고 나오시면 총리실에 있던 측근몇 사람 외에는 당장 보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선에 대한 고민을 하셨다면 좀 더 일찍 나오셔서 차라리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셔서 그렇게 1차, 2차, 3차로 밟아갔으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지지 기반도 만들어지고 당내 기반도 만들어질 텐데 실기했다 보시는 거죠? 저는 시기적으로는 좀 늦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월등한 지지율 효과를 보고 있지를 못해요. 지금까지 여론조사들 때문에 사퇴를 하더라도 사퇴 효과가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런데다가 5월 3일 이후에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요. 1차, 2차, 3차 정해지고 나면 그분이 계속 힘을 붙여갑니다. 국민의 관심을 모으면서. 그때 가서 한덕수 지금 대행의 지지율이 지금 정도 수준이라면 단일화해서 성공한다고 볼 수도 없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아직도 한덕수 대행이 고민을 완전히 끝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저는 한덕수 대행이 출마해서도 안 되고요. 출마한다고 해도 본인이나 또 국민의힘 보수세력 전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안 된다. 예, 지금 전체적 지지율을 보면요, 한덕수 대행이 독자적인 어떤 지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이나 보수 세력에서 떨어져 나온 전통적 보수 세력의 지지를 가져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지지율을 그냥 나눠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본인 개인에 대한 어떤 기대나 지지로 착각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의도에서인지 본인이 어떤 대망론에 지금 편승해서 가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은 지금 통상협정 잘 준비해서 차기 정부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요. 공정한 선거 관리해야 되고요. 이 사태가 초래된 데에서 책임 있는 이 지난 정부의 국무총리라는 점을 잊지 말고 잘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역할에 충실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한덕수 대행이 어떤 결정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총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